네, 들어오세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네, 이제 정적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지요. 네,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그 함수의 정의역 a부터 b까지 구간 a, b를 n개로 나눠요. 네, 파티션을 줍니다. 자, 그럴 때 이 각 i번째 구간 xi-1부터 xi까지 여기에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걸 xi 스타라고 둘 거고요. 그리고 이 각 구간의 길이 그걸 델 xi라고 쓸 거고요. 예, 그럴 때 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xi 스타하고 구간의 길이 델 xi하고 곱하고 그걸 n개를 다 더하고 거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했을 때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a부터 b까지 해서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적분 가능해서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즉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런 뜻이죠. 이 리만합의 극한을 이렇게 씁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고 이것을 fx의 ab에서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해서 어떤 값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델 xi 이렇게 만들어지면 리미트 시그마 델 xi 이 부분은 이 구간을 맞춰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남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함수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때 표본점으로 계산된 이 점은 독립변수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x다라고 하면 x로 바꾸시고요. 독립변수가 t였다 그러면 t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바꾸는 법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두시고요. 리미트 시그마 델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꾼다. 남는 것은 내가 적분하는 함수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럴 때 여기 기호를 이렇게 영문자 S자 길게 늘어뜨린 것 이것은 인티그럴 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예, 이것은 적분 기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부터 B까지 이것은 적분 구간이고요.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그리고 여기 fx는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을 내가 fx를 적분한다 이렇게 부르고요. 내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라는 뜻으로 피적분 함수라고 부릅니다. 피적분 함수 영어로 인티그런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x라는 건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x의 미분은 dx다 이렇게 썼고 x가 독립변수면 x의 미분 dx하고 x의 증분 델 x하고 같다 이런 것도 배웠죠. 예, 여기 사용된 x의 미분 dx는 여기서는 미분 형식이라고 불러요. differential form이라고 합니다. 적분기호 안에 있는 미분 형식 dx가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적분하는 변수가 x다 그런 뜻이에요. t로 적분하는 거다라고 하면 dt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예, 어렵지 않지요, 정적분. 자, 그렇다면 정적분의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볼 텐데 12가지가 있어요. 그 12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예. fx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에 x제곱을 가지고 계산했듯이 그 값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정적분의 값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그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예, 이 영역의 넓이, 이것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면 이번에는 y는 f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적분을 할 때 사용했던 그 값을 생각해 보세요. 구간을 나누고 구간마다 표본점을 선택하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함수가 0보다 작은 함수니까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의 절대값을 취해서 플러스로 바꿔서 구간의 길이하고 곱해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하고 그냥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그냥 곱하면 음수가 곱해지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의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마이너스 1 곱한 값을 다 더하고 극한을 취하면 결국 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정적분은 이 넓이, x축하고 이 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입니다. 이 넓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하고 같아져요. 다시 얘기하면 이 넓이는 정적분의 마이너스 1 곱한 것하고 같죠.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면 정적분은 넓이, 주어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정적분은 넓이 곱하기 마이너스 1.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적분은 리미트 시그마 델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리미트와 시그마를 가지고 정의가 된 거죠. 그렇다면 리미트에도 있고 시그마에도 있는 그 공통적인 성질은 정적분에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성질을 두 가지 살펴보면 리미트에도 시그마에도 있는 성질이 덧셈에 대해서 나뉜다라는 성질이 있었고 상수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적분에도 그런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든 함수의 정적분은 각각의 정적분이 존재하면 각각의 정적분을 더한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분 기호가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나뉠 수 있어요. F의 정적분, G의 정적분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덧셈적인 성질이다라고 했죠. 극한에도 덧셈적인 성질이 있었죠. 그리고 상수배는 나갈 수 있어요. 상수배가 극한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 시그마 밖으로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정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CFX를 정적분 계산하면 FX의 정적분에 C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버리면 됩니다. 예, 이런 성질은 동차적이다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도 덧셈적이고 동차적인 성질이 있어요. 덧셈적이고 동차적인 성질을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선형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정적분은 선형적인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 큰 함수의 정적분이 더 커요. 큰 함수의 정적분이 작은 함수의 정적분보다는 큰 값을 취해야 돼요. 자, 둘 다 0보다 큰 경우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 임의의 경우에 대해서 다 똑같이 성립합니다. fx가 gx보다 크다고 하면 그래프가 위에 그려지겠죠? 자, 그렇다면 두 함수가 다 0보다 큰 경우에 f를 정적분한 것은 이 넓이죠. g를 정적분한 것은 이 넓이죠. 당연히 위에까지 있는 이 넓이가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보다는 크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함수의 정적분이 작은 함수의 정적분보다는 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여섯 번째 성질. 종종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원래 보통 A부터 B까지 했을 때 A가 작은 쪽의 왼쪽 끝점, B는 오른쪽 끝점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계산을 위해서 이 순서를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순서를 바꿔서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 이런 값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7번째,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a부터 c까지 fx dx는 b라는 점을 선택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이어서 b부터 c까지 정적분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8번째, 영함수의 정적분은 계산 결과가 0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시험을 치고 그 다음 주 되면은 중간 시험 후에 첫 번째 시간, 예, 이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부터 배울 거예요. 예, 그때 계산법을 배우고 나면 이걸 확인해 보세요. 예, 영함수의 정적분은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9번째 성질.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 1을 정적분하면 b,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죠. 마이너스 a, 구간의 왼쪽 끝점이죠.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빼준 값이니까 이것은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 계산법 배운 다음에 확인할 수 있고요. 10번째,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 이 값은 0이에요. 이건 정의에서 바로 나오죠. a부터 a까지라고 하면 한 점밖에 없어요. 구간의 길이가 0이니까 n등분해도 각 작은 구간의 길이가 당연히 0이고요. 그 작은 구간의 길이가 곱해지고 더해지고 극한을 취한 거니까 0을 다 더해봤자 0이고요. 0에다가 극한을 취해도 0이죠. 예, 그럼 바로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기억해 두세요. 11번째는 fx가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일 때 연속이면 적분 가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분 배울 때 배웠듯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지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고 연속이면 적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이면 적분 가능이에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선 계산법은 우리가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불연속일 때 확장할 거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건 중간 시험 뒤에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하고 구간의 길이 b-a와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 C에서의 함수값 FC를 곱한 것하고 같아지는 그런 C라는 점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라는 게 예, 이게 하나의 정리입니다. 이 정리를 우리가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불러요. 예, 이 정리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미분 배울 때 평균값 정리 배웠죠? 예, 그것처럼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적분과 구간의 길이 곱하기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 이게 같아지는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걸 왜 그런가 잠깐 설명을 하면 겨울철에 눈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럴 때 눈이 이렇게 위의 모양이 이런 곡선으로 만들어져서 눈이 쌓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기예보관이 예, 이 눈이 얼만큼 왔나라는 것을 눈이 온 것의 이 단면을 계산해서 이 단면의 넓이를 가지고 눈이 얼만큼 왔습니다 하고 예보를 하려고 한다 하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랬을 때 눈이 이만큼 왔다 그러면 이 넓이만큼 왔다라고 지금 예보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넓이는 이 그림상에서 fx가 0보다 큰 케이스니까 당연히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만큼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적분을 계산해야 얼마큼 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예보관이 이 눈의 이 형태를 막대를 가지고 톡톡톡톡 다졌어요. 쳤어요. 해서 이렇게 평행한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이 넓이가 전체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 예, 넓이를 보존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톡톡톡톡 쳤을 때 이렇게 수평선을 만들려고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갔던 이 부분은 다시 위로 올라오겠죠. 넓이를 갖게 해줘야 되니까. 예, 이렇게 변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위에 있는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고, 예, 이렇게 아래에 있던 부분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평행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넓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눈이 온 만큼은, 예, 이만큼 직사각형의 넓이만큼 와야 돼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곡선은 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과정 중에서 이 곡선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이 평행인 이 선하고 당연히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만난 점을 가지고 x좌표 계산했을 때 c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세로 곱하면 되는데, 가로는 이 적분 구간의 길이죠. b-a. 예, 세로는 이 높이인데 이 점 C에서의 함수 값이죠. 이 함수하고도 만났으니까. 그렇죠? FC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C에서의 함수값 FC하고 구간의 길이 b-a하고 곱한 값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 정적분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1번째. 자, 그 다음 12번째 성질은 이 정적분은, 예, 변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쓴 값은 변수를 t로 표현해도 적분하는 구간이 a부터 b까지 같은 구간이고 적분하려는 함수가 규칙이 f라는 같은 식이면 x를 대입해서 계산한 거나 t를 대입해서 계산한 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 예, 이렇게 쓴 것하고 같아요. ft dt. 됐죠? 변수가 x로 표현됐던 t로 표현됐던 함수가 같고 구간이 같으면 정적분은 같은 값이다. 예,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12개 성질을 기억해 두세요. 예, 이게 정적분의 성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제를 몇 개 풀어보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출석 체크 아직 안 보낸 사람 있나요? 예, 있으면 지금 채팅으로 수업 마치기 전에, 예, 학번하고 성명하고 보내주세요. 예, 다 보냈나요? 예, 채팅을 보내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안 보낸 사람이 있으면 지금 보내주시고요. 예, 마치면, 예, 채팅이 오질 않으니까, 예, 결석으로 처리가 되니까, 예, 지금 보내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구간 0부터 파이까지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3승 플러스 xi 곱하기 sin xi 델 xi, 이 값을 정적분으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값을 계산했는데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런데 그 안에 리미트, 시그마, 델 이런 값이 있었다. 자, 그럼 이것은 정적분 기호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dx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다면 남는 것이 이제 이 피적분 함수로 오면 됩니다. 그때 사용한 여기 오른쪽 끝점 xi라는 것은 독립변수 x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x의 3승 플러스 x sin x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은 정적분이고요. 예,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x의 3승 플러스 x sin x dx다. 예, 나중에 이걸 계산하면 되겠어요. 예, x의 3승을 적분하는 것은 공식을 배우면 바로 공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x 곱하기 sin x는 나중에 뒤에 가서 부분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적분하는 기술 중에, 예, 중간시험 이유가 될 텐데요. 예, 부분적분을 배우고 나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때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예제 볼까요?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 예, 이것을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x제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계산했듯이 리만 합의 극한을 구해서 계산해라 그런 뜻입니다.
정의를 가지고 계산해라. 리만합의 극한으로 계산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적분 구간이 0부터 3까지니까 이 구간을 n등분해야 돼요. 전체 구간의 길이가 3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n등분하면 한 구간의 길이는 이걸 n개로 나눴으니까 n분의 3씩이지요. 그러니까 한 구간의 길이 델x i 이 값이 n분의 3이 되지요. 그렇죠? 표본점은 오른쪽 끝점을 사용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끝점 첫 번째 구간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n분의 3이니까 0부터 n분의 3까지. 두 번째 구간은 거기다 n분의 3을 또 더하면 n분의 3부터 n분의 6까지. 세 번째 구간은 거기다 n분의 3을 또 더할 거니까 n분의 6부터 n분의 9까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i번째 구간의 표본점 xi 스타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간은 3 곱하기 1, 두 번째 구간은 3 곱하기 2, 그렇죠? 세 번째 구간은 3 곱하기 3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i번째 구간은 3 곱하기 i로 표현되겠죠. 분자가. 그렇죠. 그래서 xi 스타는 n분의 3i다. 이게 i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다. 그러니까 i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점을 i로 표현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야 계산이 됩니다. 이걸 연습하시고요. 자, 그럼 xi 스타가 3분의 i라고 나왔으니까 예,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 이건 정의대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xi 스타 곱하기 델 xi. 그렇죠? 자, 이걸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xi 스타가 n분의 3i니까 x 자리에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x의 3승은 표본점의 3승, n분의 3i의 3승. 그렇죠?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6 곱하기 xi 스타 n분의 3i. 그렇죠? 예, 이렇게 대입해서 fxi 스타를 계산했어요. 이만큼. 거기에 델 xi는 한 구간의 길이니까 n분의 3이죠. 그렇죠? 이걸 곱하고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예.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는 리만합의 극한이다.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걸 계산해 볼까요? 이 첫 번째 수는 n분의 3과 이 수를 곱한 겁니다. 두 번째는 n분의 3과 이 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리미트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n분의 3하고 n분의 3i의 3승하고 곱하면 여기 시그마의 변수는 i예요. 그러니까 여기 n으로 표현된 것은 문자로 표현됐지만 상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분모에서 n의 3승이 있고 거기에 n을 곱했으니까 n의 4승이 분모에 있죠. 분자는 3의 3승하고 3을 곱했으니까 3의 4승이 되겠죠. 99, 81, 3의 4승은 81이죠. 그렇다면 시그마 안에 남는 것은 여기 i의 3승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알려줬죠?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 이 값은 2분의 n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뒤에 있는 값은 역시 i가 변수니까 시그마의 변수, 분모 n분의 곱하면 n제곱분의 시그마 밖으로 나갔고요. 상수 3하고 3 곱하고 6을 곱할 거니까 6, 9, 54 상수니까 나갔고요. 앞에 부호 마이너스 1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 안에 남는 것은 여기 i만 남았죠.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즉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죠. 그것도 알려줬죠.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다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해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이 값하고 n 4승분의 81이 곱해졌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분모 보면은 최고차항이 n 4승, 분자도 n 두 개 곱하면 n 제곱인데 그거 전체 제곱했으니까 분자도 최고차항은 n의 4승.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알려줬죠?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 이값은 2분의 nn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n의 4승에 곱해진 개수가 이 극한을 결정합니다. 분모는 2의 제곱이니까 4. 그렇죠? 분자는 81 해서 4분의 81. 됐죠? 뒤에 거 극한 계산합니다. 뒤에 거는 분모가 최고차항이 n제곱, 분자 최고차항이 n 두 개 곱했으니까 n제곱. 그렇다면 역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n제곱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분모는 2 해서 2분의, 분자는 54. 그렇죠? 2분의 54 약분하면 27. 여기 4분의가 있으니까 4분의 하고 통분하면 4분의 47, 28이니까 108.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답은 4분의 81에서 4분의 108을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7.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출석 안 보내주신 분은 지금 보내시고요. 예, 출석 체크 첫 번째 시간에 했으니까 안 보낸 사람들을 지금 보내주시고요. 예,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예, 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걸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정적분의 성질 12개를 얘기했었죠. 예, 어떤 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 함수의 정적분은 넓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0 이상이지요. 그렇다면 넓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넓이가 어떤 모양이냐라는 걸 그려내야 되는데 이 함수를 y라고 생각할까요?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그렇다면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니까 x는 0부터 1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이 곡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곱하면 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x제곱을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x는 0에서 1까지 움직였으니까 y도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계산이 되니까 0과 1 사이에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있죠? 예, 우리 이미 미분 파트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음함수 도함수 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원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원 중에서 x도 0과 1 사이에 있고 y도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1사분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 여기 1사분면에 있는 이 곡선이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때 x가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이 영역 이만큼 예, 이 넓이가 바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거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계산법을 안 배웠으니까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 원의 4분의 1 조각되는 이 넓이는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을 반지름 1인 원의 넓이의 4분의 1이다라고 두고 계산하려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의 넓이 알고 있습니다.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 원은 반지름이 1이에요. 그렇죠? 그럼 1의 제곱 해서 계산하면 원의 넓이고 4분의 1 조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원의 넓이에 4분의 1을 곱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1의 제곱은 1이니까 계산하면 4분의 파이가 되지요. 그래서 이 적분은 계산법은 모르겠지만 계산하면 4분의 파이가 될 거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이 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으려면 나중에 중간시험 이후에 여러분들이 삼각치환이라는 걸 배우시면 돼요. 그때 확인을 해보세요. 삼각치환. 삼각치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x를 사인 세타라고 치환하는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때 이 치환을 해서 계산하면 결과가 4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우선 질문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러면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얘기해 준 대로 중간 시험입니다. 해서 강의실을 알려줬죠. 미래혁신관 105호하고 미래혁신관 106호. 예, 105호하고 106호하고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예, 카톡에서 얘기했듯이 그 CU 편의점이 보일 텐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예, 건물 앞쪽에서 오실 테니까 그 CU 편의점이 있는 곳이 지상 2층이에요. 그래서 한층 내려오셔서 마치 지하인 것처럼 한층 내려오셔서 예, 거기 오셔야 지상 1층이 됩니다. 그래서 CU 편의점에서 한층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 복도 쪽에 105호가 있고요. 예, 복도 쪽 지나서 꺾어가지고 예, 105호하고 T자로 붙어 있는 곳이 106호입니다. 예, 그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기해 준 대로 다른 강의실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시험지가 없습니다. 해서 105호로 지정된 사람은 105호로 오시고요. 106호로 알려준 사람은 106호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오후 반이기 때문에 오전 반도 제가 강의하지만 시험 문제도 다르고 예, 평가도 다릅니다. 다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오시면. 해서 절대로 오전에 오시면 안 되고요. 예, 오후 2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예, 해서 오후 2시 반에서 40분 동안 해서 3시 10분이 되면은 시험이 끝나니까 그 전에 오셔야 늦게라도 와서 이름이라도 쓰고 한 문제라도 풀 수 있지. 예, 3시 10분 딱 되는 순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해서 결시하게 되면 F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결시하면 안 되고요. 예, 어쨌든 늦었다고 하더라도 들어오시면 예, 남는 시간만큼만 예, 가지고 시험을 치시면 돼요. 시험 시간을 더 주진 않아요. 예, 딱 끝나는 시간 되면 끝나는데 어쨌든 늦게 와도 들어오게는 해주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예, 해서 오후 2시 반까지 105호하고 106호로 오시고요. 예, 오셔서 마스크 잘 쓰고 계시고요. 예, 방역 수칙을 잘 따라서 예, 여러분들 뛰어앉기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임의로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예, 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게끔 예, 여러분들이 뛰어앉기를 미리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얘기는 다 됐으니까 뭐 시험에 대해서라도 뭐 질문은 없지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예,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